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 삶을 삽니다. 세상 누구도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하는데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도대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건 무엇일까요? 감히 답을 내리자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표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 몇 살까지는 무엇을 해야 되고, 고등학생이면 대학에 가야 되고, 그리고 대학에 나오면 몇 살까지 취직을 해야 정상적인 취직의 그런 길을 들어선 것이고, 몇 살이 되면 결혼을 해서 몇 살에는 어떤 아이를 낳아야 한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표준. 우리는 그 표준을 보면서 아, 이렇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거구나. 아, 이게 옳은 거구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족쇄가 되고 마음의 부담감이 되고 때로는 불행의 씨앗이 되어 자기를 갉아먹곤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라는 그 기준을 깨버리고 정말 자기만의 행복의 기준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자기만의 행복의 기준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요? 수천 년 전에 철학사상의 견해? 또는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어떠한 노래 가사말? 저는 사실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행복의 기준은 사실 누구도 제시할 수 없고 오직 자기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똑똑하고 가장 현명한 사람은 정말 독하고 정말 자기 자신에게 가혹해서 독함과 성실로 무장한 사람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세월이 길었습니다. 정말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세상의 표준을 넘어서서 그거보다 더 강하게 임팩트 있게 남들보다 더 독하게 살아야 옳은 거라고 믿고 있던 시절이 제게는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남들이 타임워치 8시간은 찍어야 열심히 공부한다, 정말 하루에 10시간은 자습해야 된다 얘기할 때 24시간 시간 동안 3, 4시간 자가면서 21시간 공부하던 바보 같고 어리석은 고등학생 이지영이 있었고요. 대학에 들어가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사법고시 공부를 하면서 사범대를 다니면서 법학을 부전공해가면서 거기에 과외까지 하고 부모님께 20살, 21살의 나이로 100만 원씩 용돈까지 지어드렸던 정말 아, 대학생의 이상적인 삶은 이런 거야 라고 믿으면서 자기의 독한 삶에 자부심을 갖던 바보 대학생 이지영도 있었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교사가 되었을 때 강남의 8학군에 좋다는 고등학교의 교사가 돼서 정말 학생들이 선생님 국영수도 선생님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선생님한테 사회만 배우기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저희 국영수 선생님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혼자 몰래 국영수 공부를 하던 바보 교사 이지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물어볼 때 나도 구분부적법 알아 라고 얘기해주면 되게 제가 멋있는 사람인 줄만 알았던 세상에서 가장 바보요. 누가 와, 너 진짜 정말 독하다, 너 진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해내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게 그렇게 마냥 기분이 좋아서 그래, 난 잘 살고 있어 라고 얘기했던 이지영이요. 학원 강사가 되어서도 정말 20대 중반의 나이에 학원에 나와서 대치동에서 온갖 서러운 차별들을 받아가면서 여강사로 성공하기 힘든 그 험난한 길 속에서 정말 하루에 1000여 개의 답변을 읽고 하루에 300여 통의 학생들의 고민상담 메일을 직접 다 대답하고 일주일에 100여 시간이 넘는 강의를 하면서 월화수목 금금금 몸을 가혹하게 혹사시켰던 바보 이지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세상에서 제일 바보같이 전 되게 잘난 줄 알았어요. 나 정도 생겼으면 이 정도 좀 몸매도 받쳐주고 이 정도 지성에 이 정도 목소리에 이 정도 쇼맨십이면 갖출 건 다 갖춘 거 아니야? 라고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정말 250만 명이 넘는 누적 수강생을 가지고 있는 제가 학생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독하게 살아야 돼. 정말 이 세상에 내 맘대로 안 되는 것 투성이인 세상에서 내 맘대로 되는 유일한 영역이 남겨져 있는 게 있어. 내가 하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잠을 자고 몇 시에 어떤 밥을 얼마큼 먹고 몇 시에 어떤 책을 펴서 매달 며칠까지 그 책을 끝낼지 결정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나의 영역에 남겨져 있는 것들이야.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타인이 나를 좋아할지 싫어할지, 그리고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날지, 어떤 국가적 환경에서 태어날지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에 맡겨져 있지만 유일하게 나의 삶을 컨트롤하는 건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의 것들이야. 우리 어찌할 수 없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 사람은 필연적으로 불행해져.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기의 삶을 컨트롤하면서 살자. 내 삶도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이 내 편이 되고 내가 나의 잠도 이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주의 기운이 나를 향하겠어? 라고 학생들한테 바보같이 얘기했던 강사 이지영이 2018년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전 학생들한테 그랬거든요. 잠을 줄이고 싶으면 적게 자야지. 사람 하루에 3시간 자도 죽진 않더라.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다이어트 해야지. 나 1일 1식 1년 반 했는데 몸무게도 10kg 넘게 빠지고 정말 몸도 가볍고 좋더라 라고 바보같이 학생들한테 얘기했었어요. 그게 잘난 건 줄 알고요. 그게 독함의 표본인 줄 알고요. 나보다 독한 사람은 없을 거야. 난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 라고요. 근데 제가 저를 죽이고 있었다는 걸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성취한 것들이 제 통장에 찍히는 그 많은 돈이 저에게 주어진 람보르기니가 저에게 주어진 요트가 그냥 성공의 표상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저에게 주어진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그냥 당연히 나의 독함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제 몸이 어느 정도로 고통에 둔감해져 왔는지 사람들은 맹장이 터지기 전에 맹장이 아프기만 해도 대굴대굴 굴러서 병원에 가서 맹장 수술을 받는다는데 저는 교재 마감일을 지키느라 맹장이 터져서 그 맹장이 터지면 그게 부패해서 터지거든요. 근데 그 맹장이 터져서 그 복막염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복막염의 그 노폐물 찌꺼기들이 온몸에 대장, 소장, 십이지장, 난소까지 다 썩어 돌아다닐 때까지 제가 진통제 먹고 책을 쓰고 있었어요. 이 정도 아픈 건 지금까지 살면서 계속 무시해왔었으니까 저는 그냥 또 뭐 소화 안 돼서 복통이 왔겠거니 싶어서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진통제 먹으면 보통 한 3-4시간은 참을만 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진통제를 먹어도 30분이면 다시 너무 아프더라고요. 진통제 바꿔볼까? 펜잘 말고 개보린 말고 타이레놀? 근데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는 교재 마감을 앞두고 쓰러졌습니다. 그날 앰뷸런스에 실려가서 우리나라의 큰 병원에 갔는데 맹장 쪽이 부어있다는 거예요. 수술해야 될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교재 마감을 하고 와야 되는데 요즘 맹장 수술 아주 간단한 수술이라 그러는데 내일 오면 안 될까요? 제가 교재 마감만 하고 그럼 개강을 지킬 수 있는데 약 같은 거, 이 맹장 초기에는 약 몇 알 먹어도 된다면서요. 의사 선생님, 저 지금 너무 급해요. 지금 제 교재 입고를 기다린 학생들이 10만 명입니다. 그게 매출이 얼마냐면요. 그렇게 긴급수술에 들어갔거든요. 병원장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긴급수술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 촬영 영상이 남아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자기는 태어나서 그런 걸 처음 봤대요. 그 정도로 몸이 정말 썩은 그 오물들이 온몸을 부패시키고 있는데도 맨정신으로 와서 의사 선생님 저 태어나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 제가 거기다가 수술실 들어갈 때요, 예쁘게 꾸며주세요. 저 비키니 입어야 되거든요. 라고 얘기했던 그런 제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저는 2018년 4월 아프기 전까지의 제 삶이 정말 똑똑한지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프고 나서 사실은 제 몸에 독소가 너무 심해져서 제가 강의에 다시 복귀할 수 없을 거란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장 손해배상 소송도 들어올 것 같았고요. 왜냐면 제 강의를 1년 동안 믿고 연간 수강권을 끊은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커리가 중단될 거 아니에요. 커리큘럼이 중단되면 제 학생들은 누구한테 사회탐구 강의를 듣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되지만 도저히 병원에서 가망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판정을 내려서 그때 생각했어요. 제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정말 열심히 살고 세상에서 만들어놓은 기준대로 열심히 공부하라 그럴 때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하라 그럴 때 진짜 세상을 씹어먹을 정도로 독하게 살았는데 근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벌을 받지? 아직 너무 꽃다운 나이에 결혼도 못했는데 정말 백마탄 왕자님 같은 사람도 못 만났고 아니면 연하남을 거느리고 요트 투어도 못 갔는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죽을 병에 걸렸지?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엄청난 잘못을 했구나. 250만 명의 학생들한테 잠도 못 자고 커피를 씹어 먹어가면서 포크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잠을 참아도 죽지 않는다고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하라고 1일 1식 1년 반 해봤는데 10kg 빠지고 몸이 가볍다고 애들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게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게 했구나. 와, 내가 악마였구나. 다시 건강해지면 정말 많이 자라 그래야지. 다시 건강해지면 정말 많이 먹어도 통통한 네가 너무 예쁘다고 그래야지. 그리고 정말 미안했다고 해야지. 건강만 해지면 근데 건강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투병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게 됐어요. 병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치만 하늘이 저를 사랑하셨는지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쁜 목소리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남들이 열심히 공부하라 할 때 열심히 공부하는 게 똑똑한 게 아니라 공부는 내가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거니까 공부하다 내가 싫어지고 혐오스럽고 미워질 정도로는 하지 말라고 해야지. 공부 이외에 다른 행복한 방법이 있다면 그래 맞아 우리 행복하기 위해 사는 거니까 네가 행복한 거에 요즘 공부 잘한다고 세상이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아 라고 말해줘야지. 세상이 만들어준 외모 지상주의의 표준에 키 166에 몸무게 47kg 그게 아니라 나만의 색채 나만의 모습 그대로 정말 예쁘다고 해줘야지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2018년 4월에 죽었다면 저는 아마 수백억이 넘는 유산을 가족들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됐을 거예요. 제가 부자네요. 근데 다시 건강해졌으니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부를 어떻게 하면 하늘로부터 받은 새 생명을 어떻게 하면 갚아나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더라고요. 제가 번 돈으로 사회 환원을 시작했습니다. 재단도 하나 설립했고요. 장학생들도 시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과천외고를 포함하여 어제는 인천 하늘고 저번 주에는 진천고처럼 많은 고등학교들의 학생들을 찾아보면서 직접 제가 가진 이 긍정의 에너지를 그리고 이 온화한 에너지를 나눠주고 학생들이 저 강의 하나가 나의 생각을 바꿔줬어. 내가 나를 더 사랑해줘야겠다. 그래 내가 누가 시켜서 공부하는 거 아닌데 그래 내가 세상의 표준대로 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닌데 한 번 사는 인생 나만의 기준으로 나만의 잣대로 행복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걸 학생들이 이 강의 한 토막으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과천까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잖아요. 근데 행복하기 위해 삶을 하루하루 살아도 모자란 인생에 불행한 생각 그리고 자기 혐오,
자아 비판, 자기 비하로 점천된 하루를 보내는 건 바보 중에 바보라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이유요, 행복하려고요. 우리 살아가는 이유요, 행복하려고요.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서 투자하는 게 공부고요. 공부하다 불행해지면 안 돼요. 그럴 거면 그 공부하지 마세요. 자기는 공부가 안 맞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세상에 할 거 많습니다. 저는 다시 리틀 이지영, 리틀 바보 이지영이 생기길 바라지 않습니다. 충분히 자고, 충분히 먹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도 우리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의 표준대로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세상에서 남들 하라는 대로 하고 남들 하라는 것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세상을 바꾸진 못합니다. 룰 브레이커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룰 브레이커가 되려면 기존의 철학, 기존의 사상, 기존의 관념으로는 룰 브레이커가 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아이디어가 이 세상을 분명히 바꿀 거거든요. 그리고 그 룰 브레이커가 악하면 세상이 악하게 변하니까요. 선한 사람이 세상을 혁신하는 룰 브레이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 동안 삶을 살면서 어떻게 변하는 세상에 내가 적응해 갈 것인가 라는 고민보다는 내가 어떻게 더 행복한 생각을 하느냐가 이 세상에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이 세상에 더 긍정의 에너지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삶의 방향을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고요. 행복하세요.